다음으로 힙 정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힙 정렬은 이진 힙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 이진 힙은 이진 추리 중에서 완전 이진 추리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완전 이진 추리의 구조를 가지면서 힙에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완전 이진 추리, 이걸 이제 이진 힙이라고 합니다. 이진 추리는 아시다시피 페어런트가 있으면 차일드가 최대 2개까지인 것, 요게 이제 이진 추리죠. 근데 완전 이진 추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이진 추리에 차일드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차례차례 이렇게 채워져야 하는, 요게 이제 완전 이진 추리입니다. 요건 완전 이진 추리인데 요건 완전 이진 추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레벨 순서 레벨에 따라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 노드가 차례차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먼저 있고 요게 있으면 이제 완전히 이진출이죠. 예, 요것도 완전히 이진출입니다. 요건 완전히 이진출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 빠졌잖아요. 요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채워진 추리를 이진추리를 완전히 이진추리라고 합니다. 요건 완전히 이진추리가 맞아요. 다음에 노드가 하나 더 들어온다면 여기에 노드가 와야 돼요. 다음에 또 노드가 하나 들어온다면 여기에 와야 되죠. 그래서 이 레벨 바이 레벨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요 순서대로 노드가 채워져 있는 것, 이것을 완전 이진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만족해야 되느냐면 힙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 힙의 조건은 뭐냐면 페어런트의 노드 값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합시다. 이 값이 이 왼쪽과 오른쪽 차일드에 있는 모든 노드들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걸 이제 맥스 힙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혹은 이제 민 힙의 경우는 그 반대로 이제 제일 작아야 되는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오른쪽이 50이고 여기 80이고 이건 상관없습니다. 왼쪽이 더 크고 더 작고 오른쪽이 더 커야 된다. 페어런트가 자식보다 크면 되지 왼쪽이 더 작고 오른쪽이 더 커야 된다, 이런 조건은 없어요. 여기가 80이 돼도 되고 여기가 50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70, 60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기의 페어런트보다 차일드들이 더 작으면 되는, 요게 이제 그 맥스 힙입니다. 혹은 요걸 이제 루트가 페어런트가 더 작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민 힙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n개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데이터를 이제 그 뽑아낼 때, 선택할 때 루트에서부터 그냥 뽑아오면 이게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 Q를 만들 때 이 힙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힙을 이용하는 정렬 방법이 힙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이 힙의 조건은 각 노드의 우선순위가 자식의 우선순위, 즉 자식의 값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제 그 힙의 조건을 만족하고, 이런 힙의 조건을 만족하는 완전 이진 추리를 이진 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진 힙은 n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는 힙은 완전 이진 추리가 힙이기 때문에 이 완전 이진 추리는 루트부터 시작해서 각 레벨에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노드들이 순서대로 차 있기 때문에 노드가 n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치면 이걸 배열에 저장하게 된다면 밑에 있는 배열처럼 루트에 있는 이 노드를 1번이라고 한다고 치면 왼쪽 차일드는 2번, 오른쪽은 3번, 4, 5 이런 식으로 레벨별로 번호를 이렇게 쭉 붙여 나간다고 치면 이 번호의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이진 힙을 배열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림으로 모양은 이진 트리로 표현하지만 실제 프로그램에서 컴퓨터에서 저장할 때는 배열에 저장을 하고 이것을 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힙을 저장을 할 때
원래 그 C 언어에서 배열의 첨자 값은 0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하는데 0은 비워놓고 1부터 1을 루트에 저장을 하고 그 왼쪽 차일드를 2에 저장하고 그 오른쪽 차일드를 3에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1부터 데이터를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힙의 알고리즘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0은 비워놓고 1부터 루트 노드를 저장하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되면 빈 공간이 하나도 없이 배열에 다 저장이 됩니다. 배열에 저장을 해놓고는 이게 이진 트리를 저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데이터 개수가 n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게 레벨별로 꽉꽉 데이터가 차 있기 때문에 이 힙의 추리의 높이는 로그 2의 n 높이를 갖습니다. 이렇게 배열에 저장을 해놓고 나면 이 힙의 부모 노드가 배열의 i 위치에 있다고 치면 i 위치에 부모 노드는 이 i를 2로 나눈 위치에 있습니다. 즉 a의 7에 있는 노드의 부모는 2로 나누면 얼마예요? 3.5인데 정수만 취하면 A3이죠. A3이 부모 노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A12다. 그럼 이 노드의 부모 노드는 A의 6이 되겠죠. 예. 이 힙을 배열에 저장해 놓고 나면 I 위치에 있는 부모는 그것을 2로 나누어서 정수값을 취한 부분이 그 힙의 부모 노드가 됩니다. 자식은 i의 왼쪽 자식은 i의 2를 곱한 위치에 왼쪽 자식이 있습니다. 오른쪽 자식은 2로 곱한 다음에 1을 더해주면 그게 오른쪽 자식입니다. 앞에 배열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여기 지금 이제 완전 이진 추리가 이렇게 있어요. 완전 이진 추리가 있으면 제일 루트 노드가 1번에 가죠. 왼쪽 차일드는 2번이죠. 1을 2 곱하면 됩니다. 그죠? 오른쪽 차일드는 2로 곱한 것에 1을 더해주면 오른쪽 차일드죠. 자, 3에서 2를 곱한 6이 왼쪽 차일드예요. 그것에 1을 더한 7이 오른쪽 자식이에요. 그래서 3에 왼쪽 자식이 어디 있느냐? 2를 곱한 6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70. 그 다음에 거기서 1을 더한 것이 오른쪽 차일드입니다. 한 노드에, 자, 7이라고 해봅시다. 한 노드에 부모는 어디 있느냐? 2로 나누면 3.5인데 정수만 취하면 3이죠. 3이 이 7번 노드의 부모가 됩니다. 3을 2로 나누게 되면 1.5인데 1이 이 3의 부모 노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뒤에 가서 i 노드의 부모는 2로 나눠주면 되고요. 자식은 2를 곱하면 왼쪽 자식, 2를 곱한 다음에 1을 더하면 오른쪽 자식, 이와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힙 구조를 이용해서 정렬하는 것이 힙 정렬입니다. 자, 이 힙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대 힙이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최대 힙을 만드는 이 알고리즘은 우리 책에서는 알고리즘을 소개를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하게 되면 그 배열이 하나 있는데 이 배열은 이제 완전 이진 추리니까 어떤 이진 추리 모양을 배열에 저장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건 힙이 아니에요. 힙이 아닌 것을 힙 구조의 배열. 다시 말하면 힙의 특성을 만족하는 이진 추리로 만드는 방법이 아마 다른 인터넷이나 책에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 어쨌거나 이렇게 배열의 힙이 아닌 것을 이제 힙으로 일단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힙을 일단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제일 큰 데이터는 어디 들어있죠? 루트에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배열의 제일 앞에는 비어있고 1번에 제일 큰 데이터가 있죠. 이것을 제일 끝에 있는 데이터하고 위치를 바꾸게 되면 제일 큰 데이터가 제일 오른쪽에 가게 되고 여기는 제일 큰 데이터가 아니죠. 제일 큰 데이터가 루트에 와야 되는데 제일 큰 데이터가 아니죠. 그럼 이것을 이제 힙의 특성을 만족하도록 이 추리의
노드들의 위치를 재조정합니다. 재조정해서 힙의 구조를 만들어요. 힙의 구조를 만들면 여기 다시 다음에 제일 큰 데이터가 올라와 있겠죠. 요거를 제외하고 힙을 구성하면,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그 마지막에 있는 이 데이터랑 루트랑 또 바꿉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큰 값이 이제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얘는 다시 힙의 특성을 만족하지 않겠죠. 이걸 다시 힙이 되도록 재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현재까지 이 힙을 구성하는 데에 사용된 데이터 중에 제일 큰 데이터는 이걸 끝에 있는 데이터하고 교체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점점 이 큰 데이터가 끝으로 가고 나중에 하나가 남으면 전체적으로 이제 정렬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힙 구조를 이용한 정렬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최대 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최대 힙에서 루트가 제일 큰 숫자죠. 그래서 루트하고 힙의 마지막 노드하고를 교환을 합니다. 이건 항상 힙은 완전히 이진출이기 때문에 하나도 빈자리 없이 배열에 꽉 채워서 노드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일 큰 걸 이제 제일 오른쪽으로 옮긴 다음에 이제 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제일 큰 데이터를 빼고 나머지로 이제 힙을 다시 재조정을 하는 거죠. 그 힙의 사이즈가 하나 줄어드는 셈이 되겠죠. 예. 루트를 이제 마지막 노드하고 교환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배열의 맨 뒤로 제일 큰 값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루트에는 다른 값이 올라가서 아직은 이제 힙의 특성이 깨집니다. 그래서 힙의 크기를 1 줄입니다. 왜냐하면 맨 끝에 큰 데이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머지를 이제 다시 힙을 재구성하는 거죠. 루트에 새로운 데이터가 저장이 되었는데 제일 끝에 있던 데이터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힙 구조가 위배되거든요. 그럼 힙 구조가 만족하도록 재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힙이 이제 재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루트에 제일 큰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걸 또 마지막에 있는 것하고 교체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정렬이 되는 게 힙 정렬입니다. 자, 힙 정렬의 알고리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힙 정렬은 완전 이진출이라서 배열의 데이터가 꽉 채워서 들어갑니다. 0번은 비워놓고 1부터 n까지 배열의 데이터가 들어있다라고 데이터를 이제 넣습니다. 이게 이제 정렬이 전혀 안 돼 있는 데이터인데 이걸 가지고 우선 이 A의 데이터를 가지고 최대 힙을 구해야 됩니다. 요거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책에 없는데 요거는 따로 그 방법이 있는데 뭐 잘 모르시게 되면 이렇게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시고요.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이나 다른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힙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n개, n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 힙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루트에 있는 것하고 제일 끝에 있는 것하고 데이터를 이제 바꾼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포문에서 보시게 되면 루트에 있는 것하고 힙 사이즈, 여기 이제 제일 끝에 있는 힙의 크기가 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일 끝에 있는 거죠. 이 둘의 데이터를 서로 맞바꿉니다. 맞바꾸고 힙 사이즈를 하나 줄입니다. 왜 줄이냐면 요 끝에 있는 게 제일 큰 데이터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뺀 나머지 가지고 힙을 재구성하려고 하는 거죠. 힙의 크기를 이제 줄이고 제일 큰 데이터는 이제 대상에서 빼는 거죠. 그건 이미 정렬이 이제 된 상태니까 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운 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루트에 새로운 값이 올라가서 요것 때문에 지금 힙의 조건이 깨졌거든요. 이제 아래쪽으로 루트에 있는 것 때문에 깨졌으니까 얘를 밑에 있는 것 쪽으로 내려보내고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리면서 재조정을 아래쪽으로 재조정을 하면서 다시 루트에 그 다음으로 큰 데이터가 맨 위에 올라와서 힙의 특성을 만족하도록 재조정을 하는데 그 알고리즘을 다운 힙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루트에 제일 큰 값이 그 다음으로 큰 값이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또 1번에 있는 것을 힙 사이즈는 이제 하나 줄어든 걸로 지금 이제 재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또 바꾼 다음에 힙 사이즈를 또 1 줄이고 또 아래쪽에 새로운 루트 값 때문에 이제 힙의 조건을 깨지니까 힙을 재구성하고 이 과정을 계속 n-1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n개가 정렬되고 하나가 남는데 하나가 남으면 자동적으로 제일 작은 값이니까
맨 앞에 있는 이제 그 정렬된 형태의 결과가 되겠죠. 이게 이제 힙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 힙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함수 하나가 다운 힙이죠. 이 다운 힙은 제일 끝에 있는 데이터를, 자 여기 힙이라고 가정하면 여기 제일 큰 데이터였는데 여기 제일 끝에 있는 거라고 칩시다. 이 두 값을 이제 교체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얘가 제일 큰 값이 이제 여기 위치하게 되고, 그래서 얘를 이제 힙 사이즈를 하나 줄여서 이걸 이제 여기 힙 구조에서 빼놓고, 제일 끝에 있는 게 여기 올라갔기 때문에 얘 때문에 지금 힙 구조가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아래쪽들하고 비교하면서 더 큰 값을 위로 올리고 자기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 일련의 과정을 쭉 하게 되면 힙이 재구성이 돼서 다시 힙이 만들어지는데, 이 기능을 하는 것이 다운 힙입니다. 그래서 루트에 있는 이 새로 이제 그 맨 끝에 있는 값이 루트로 새로 올라왔으니까 그것이 이제 자식들 값들 중에서 더 큰 값하고 비교해서 자식이 더 크면 자식을 위로 올리고 자기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계속 힙의 속성이 만족될 때까지 숫자를 교환해서 재조정을 하게 되면 힙이 만들어지는데, 그 알고리즘이 다운 힙이 되겠습니다. 자, 이 힙소트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과정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던 힙에서 제일 큰 값 90이 맨 위에 있었고요. 제일 오른쪽에 40이라는 값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트에 있는 값하고 제일 끝에 있는 값하고 교환을 하죠. 그래서 40이 위로 올라갔고요. 90이 여기 지금 이제 제일 끝에 이제 위치하게 된 거죠. 그리고 힙 사이즈를 줄여서 이건 힙 구성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이걸 이제 배열해서 놓고 보면 제일 끝에 있던 40하고 루트에 있던 값하고 서로 교환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얘가 새로 이제 루트의 위치에 차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제일 끝에 있는 요것은 이제 힙 구조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나머지를 이제 가지고 힙을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게 40이 여기 올라가게 되면 힙 특성이 깨집니다. 자, 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모가 자식보다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값들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런데 더 작은 값이 왔죠. 그래서 이제 뭘 하느냐면 다운 힙이라고 하는 이제 힙의 특징을 만족하도록 재조정하는 함수를 이제 실행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실행하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왼쪽, 오른쪽 차일드 중에서 더 큰 값하고 비교를 합니다. 더 작은 값이 올라가면 이제 힙의 구조가 만족되지 않으니까 더 큰 값 80하고 비교를 해서 80이 나보다도 크다 그러면 80을 위로 올리고 자기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또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을 봐서 더 큰 값하고 더 큰 자식하고 비교를 해서 자식이 더 크면 자식이 위로 올라오고 자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 힙의 조건이 이제 만족이 됩니다. 자, 여기 다운 힙 과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다운 힙 과정은 자식,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중에서 더 큰 값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해서 자식이 더 크면 자식이 올라가고 자기가 내려갑니다. 이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합니다. 다음 이제 자식 중에서 왼쪽 자식 70이 더 크죠. 그러면 이제 70이 올라오고 자기가 내려갑니다. 여기 이제 배열해서 놓고 보면 오른쪽 자식 80이 여기 3에 있었죠. 80이 3에 있었고 새로운 루트 40이 1에 있었는데 이 두 값을 서로 이제 배열상에서 교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의 왼쪽 자식 2를 곱하면 되죠. 2를 곱하면 요게 이제 왼쪽 자식, 거기다 1을 더하면 오른쪽 자식이에요. 이 중에 더 큰 값하고 비교를 해서 70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자식이 더 크면 두 개를 교체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리프 노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 힙이 재구성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40이 이제 요 위치로 이제 내려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힙의 특성이 만족이 됩니다. 자, 힙의 특성이 만족이 되면 이제 또 어떻게 하느냐면 또 마찬가지로 제일 루트에 제일 큰 값이 있고 제일 끝에 있는 값, 제일 끝에 있는 값이 어디예요? 여기죠. 요 값하고 이제 또 교체를 하는 거죠. 배열상으로 놓고 본다면
요 값하고 28에 있는 요 값하고 요 두 값을 이제 교체를 하고 힙 사이즈를 1 줄여서 그럼 80이 여기 오겠죠. 힙 사이즈를 1 줄여서 자, 요 두 개는 이제 제일 큰 값 두 개가 이제 정렬이 된 채로 되어 있으니까 요걸 다시 이제 다운 힙을 사용해서 힙의 특성을 만족하도록 조정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20하고 80을 교체하면 20하고 80을 교체하게 되면 이제 80이 이제 이 위치에 오고 20이 위로 올라갈 텐데 20이 올라가고 80이 이 위치에 오면서 얘를 이제 힙 구조에서 빼는 거죠. 근데 자, 요 20을 이제 왼쪽 차일드 오른쪽 차일드하고 비교해서 오른쪽 차일드가 크네요. 차일드가 더 자기보다 크면 70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다시 왼쪽 차일드 오른쪽 차일드 중에서 보면 40이 오른쪽 차일드보다 크죠.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커요. 그러면 20이 내려가고 40이 올라오고 이렇게 재구성하게 되면 다시 힙이 됐죠. 그럼 또 이제 제일 큰 값이 이제 70이 여기 올라왔어요. 그럼 이 값하고 힙의 마지막 데이터하고 교환을 합니다. 그럼 요 값이 되죠. 그럼 요 값을 이제 서로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배열에서 놓고 보면 10하고 70하고 교체를 하고 이제 힙의 사이즈를 1 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는 이제 큰 값들이 차례차례 옮겨와서 정렬이 된 겁니다. 그럼 나머지를 또 다운 힙을 이용해서 힙 구조를 갖도록 재구성을 하죠. 자, 70하고 10하고 위치를 바꾸고 그 다음에 70 여기까지는 힙에서 빼고 힙의 크기를 줄이고 그 다음에 10이 이제 맨 위로 올라갔죠. 60하고 40하고 중에는 60이 더 왼쪽이 더 크네요. 60이 올라가고 10이 내려가고 50하고 30 중에는 50이 더 크네요. 50이 올라가고 10이 내려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조정된 새로운 힙이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그 다음으로 큰 60하고 10하고 또 교체를 하는 거죠. 자, 또 교체를 하게 되면 이렇게 교체가 된 거죠. 이렇게 교체가 되고 힙이 재구성이 된 게 지금 이제 요 모양이 이제 힙이 재구성이 된 거죠. 이렇게 힙이 재구성이 되면 다시 루트하고 또 제일 끝에 있는 것하고 교체를 하고 요걸 힙 구조에서 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요렇게 이제 힙 구조에서 빠진 요런 데이터가 되고 얘가 지금 이제 20으로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힙 왼쪽 오른쪽 중에서 오른쪽이 크니까 오른쪽 차일드하고 비교해서 오른쪽 차일드가 더 크면 오른쪽 차일드하고 교체를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힙이 다시 재구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재구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루트에 있는 것하고 제일 끝에 있는 것하고 또 교환을 하죠. 그럼 이제 40이 여기 오게 되고 10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요거를 힙에서 빼는 거죠. 요게 여기 있네요. 40이 이제 여기 오게 되고 10이 위로 올라가고 40은 여기 오면서 힙 구조에서 빠지는 거죠. 양쪽 차일드 중에서 30이 더 크네요. 30하고 10하고 비교하니까 30이 크니까 30이 위로 올라오고 10이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이제 힙 구조가 다시 조정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30하고 제일 끝에 있는 값 요거죠. 요 두 값을 교체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30이 3번 위치로 가면서 20이 위로 올라갔는데 요거 이제 힙 구조에서 빠지고 20은 10보다도 더 크니까 힙 특성을 만족하죠. 그러면 이제 힙 구조가 재구성이 된 셈입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10하고 20하고를 교체하면서 20이 여기 오면서 힙 구조에서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0까지 이렇게 오고 10만 남았습니다. 10 하나만 남으면 자동적으로 정렬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그 힙의 특성을 이용해서 루트에 있는 것하고 맨 끝에 있는 것하고 교체를 해서 끝에 있는 부분을 힙의 사이즈에서 1 빼서 힙의 구조에서 빼서 이 새로 올라간 루트 노드 때문에 힙의 특성이 깨진 것을 다운 힙을 이용해서 다운 힙 함수를 이용해서 재구성을 하고 그럼 다시 이제 새로운
루트 노드가 그 다음으로 큰 값이 올라가 있을 테니까 또 이것을 끝에 있는 것하고 교체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 함으로써 정렬하는 것, 이게 이제 힙 정렬이 되겠습니다. 이 힙 정렬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한번 보면 맨 처음에 뭘 하느냐면 배열이 하나 주어져 있으면 이 배열이 이제 완전 이진 추리를 이제 배열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이걸 이제 힙으로 구성하는데 이걸 힙으로 구성하는데 드는 시간 복잡도가 5의 n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루트하고 맨 끝에 있는 것하고 교환하는 과정을 몇 번 하느냐면 n-1번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교환했을 때 맨 끝에 있던 값이 위로 올라가서 힙의 특성이 이제 깨졌는데, 그럼 요걸 이제 힙 사이즈를 1 줄여서 힙에서 빼고 요거 올라간 것 때문에 힙의 특성이 깨지는데, 요 힙의 특성 깨진 것을 힙의 특성을 만족하도록 다운 힙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힙 구조를 재구성을 하죠. 이 재구성을 하는데 힙은 완전 이진 추리이기 때문에 추리의 높이가 로그 2의 n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것을 루트에 올린 다음에 얘를 이제 아래쪽하고 비교하면서 서로 교환하는 작업을 하는데,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이 추리의 높이만큼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이런 교환 작업이 이루어지진 않죠. 그래서 비교 횟수가 이 추리의 높이만큼만 이루어집니다. 이 추리의 높이가 로그 2의 n입니다. 이게 이제 월스트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운 힙은 로그 2의 n보다도 더 작은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콤플렉시티는 힙을 한번 만드는 데 드는 콤플렉시티, 그 다음에 로그의 n이 n-1번이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고의 n 로그의 n 콤플렉시티를 갖습니다. 그래서 힙 정렬도 비고의 n 로그의 n 시간 복잡도를 갖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 힙 정렬의 특징은 이제 이 다운 힙을 할 때 이게 추리 구조의 자식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이 배열에서 놓고 보면 여기에 자기 자식은 2를 곱한 만큼 위치해 있는 거죠. 여기서 또 2를 곱하면 더 멀리 있겠죠. 이 자식을 비교하는 것이 멀리 이렇게 있는 데이터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주격 장치에서는 상관이 없으나 외부 정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리 뛰는 것 때문에 이제 좀 새로운 디스크 I/O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게 메인 메모리라 하더라도 이제 운영 체제 가상 메모리 상에서 이제 페이지 폴트 같은 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점 중에 하나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힙은 상당히 효율이 좋은, 성능 좋은 정렬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선인 경우, 최악인 경우, 평균적인 경우 모두 시간 복잡도가 비고의 n 로그 n으로 동일합니다. 자, 이때까지 배운 이제 내부 정렬 알고리즘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의 성능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 배웠던 것은 버블 정렬인데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어쨌거나 선택 정렬 알고리즘은 최선인 경우, 평균인 경우, 최악의 경우 모두 n 제곱입니다. 추가 공간이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삽입 정렬의 경우에는 최선의 경우에는 n만큼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평균과 월스트 케이스는 n 제곱입니다. 쉘 정렬 있죠? 여러 개의 간격의 쉘들의 모임으로 삽입 정렬을 하는 그 경우는 최선인 경우에는 n 로그 n, 최악의 경우에도 n의 1.5, n의 1.5니까 n 제곱보다도 더 좋은 알고리즘이죠. 평균적인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간격 구조를 갖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져서 이거는 좀 이제 알기가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힙 정렬의 경우에는 방금 보셨죠? n 로그 n, n 로그 n, n 로그 n의 오더를 갖습니다. 합병 정렬, 저 앞에 3장에서 분할 정복 알고리즘 할 때 나왔죠? 합병 정렬도 최선인 경우, 최악의 경우, 평균적인 경우 다 n 로그 n
대신에 요거는 이제 시간 추가 공간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퀵 정렬 알고리즘은 이름은 퀵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컴플렉시티 상으로는 최선인 경우 평균인 경우는 n 로그 n이지만 최악의 경우가 n 제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좀 이제 개선한 이제 변형된 일종의 그 이중 피벗 퀵 정렬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이제 팀 소트 이런 것들은 이제 최선인 경우 n 그다음에 평균 월스트 케이스가 n 로그 n이 나오는 알고리즘입니다. 추가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단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 정렬 알고리즘들을 여러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이제 콤플렉시티 상으로 놓고 보니까 실감이 잘 안 나니까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그래프는 데이터 개수가 점점 늘어날 때에 수행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버블 소트는 이게 컴플렉시티 상으로 n 제곱이죠. 이게 데이터 개수가 늘어나면 빠르게 수행 시간이 늘어납니다. 셀렉션 소트도 n 제곱인데 그래도 버블 소트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더 적게 걸리네요. 인서션 소트는 베스트인 경우는 5의 n, 평균적인 경우는 5의 n 제곱인데 같은 n 제곱이지만 시간이 더 적게 걸립니다. 셀 소트는 월스트 케이스에 n의 1.5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들 알고리즘보다 더 적은 시간을 갖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 데이터 개수가 늘어나는데 힙은 n 로그 n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 있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0초, 200초, 300초 이런 오더라고 치면 여기는 이제 0. 몇 초 이렇게 돼 있으니까 훨씬 더 적게 걸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n 로그 n의 힙이 그 앞에 있는 알고리즘보다는 더 적게 걸리고요. 모르지 소트가 같은 n 로그 n이지만 더 평균적으로 더 적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퀵 정렬은 월스트 케이스에 n의 n 제곱, 5의 n 제곱이 나오는 그런 이제 그 단점이 있지만 평균적인 경우에는 퀵 정렬이 더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같은 n 로그 n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빠르다 해서 퀵 정렬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 가지 정렬 알고리즘들의 컴플렉시티 비교와 그리고 실제 예제에 대해서 인풋이 증가함에 따라서 실행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하는 것을 그래프로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